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는 첫 번째 명령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순간을 소셜미디어, 뉴스, 비교와 같은 혼란에 내어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들은 알고 있다. 아침 몇 분이 곧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나폴레옹 힐은 말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박하지 않는다. 단지 듣고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침의 자기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새겨지는 삶의 지침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행동을 묶고,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선언은 보이지 않는 열쇠가 되어 길을 연다. 아침은 뇌가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뇌파는 여전히 몽환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이때 흘러드는 말과 이미지는 곧장 잠재의식으로 스며든다. 다른 시간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 바로 이 순간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순간에 무슨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지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휴대폰의 화면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 남들의 삶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은 당신의 운명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첫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아침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운명에 투자하고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아침의 첫 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건축 도면이다.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과 행동을 지휘하는 명령이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토론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을 받고 그대로 따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곧 당신이 살아내는 현실의 설계도가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은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인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선언은 잠재의식의 하나의 열쇠를 건넨다. 그 열쇠는 아직 닫혀있는 문을 열고 당신을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다. 목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미래를 불러오는 힘이다. 생각해보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도 처음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이것을 지을 수 있다. 위대한 발명도 위대한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파괴적인 말을 반복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운이 없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그 말들을 받아들여 그대로 현실로 옮길 뿐이다. 자신을 향한 목소리는 곧 자화상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이 모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어야 한다. 나는 내 목소리를 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 운명의 답이다. 누가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가? 외부의 소음인가? 아니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가?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자기 암시 self-suggestion, 즉 스스로에게 던지는 명령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잡음이 당신을 대신 지휘할 것이다. 자기 명령이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행동 지침서다. 나는 해보겠다와 나는 반드시 한다는 문장은 단어 몇 개 차이처럼 보이지만 잠재의식에게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전자는 여지를 남기고 후자는 행동을 고정한다. 잠재의식은 가능성을 묻지 않는다. 단지 명령을 따른다. 이 목소리를 훈련하는 첫걸음은 약한 표현을 지워내는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시도해 볼게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잠재의식의 불확실성을 심는다. 그 불확실성은 결국 행동의 연기를 낳고 행동의 연기는 결과의 부재로 이어진다. 반면 나는 지금 시작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자기 명령은 행동을 끌어내고 행동은 곧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라. 한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 지휘관이 해볼까? 라고 말한다면 병사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전진하라 라고 외친다면 군대는 즉시 움직인다. 우리의 내면도 똑같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병사들이며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외부의 잡음인가? 아니면 내가 훈련한 내 목소리인가? 이 답변이 바로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세상에는 꿈꾸는 자들이 있고 세우는 자들이 있다.
차이는 단 하나, 행동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감정이나 영감은 믿을 수 없다. 오늘은 충만하다가 내일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행동은 감정을 넘어 현실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다. 한번 떠올려 보라. 헬스장에 가야 할 아침. 당신은 의욕이 없을 수도 있다. 피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욕이 없더라도 발걸음을 옮긴 사람만이 근육을 키운다. 감정은 그날의 날씨 같지만 행동은 매일의 벽돌이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제국을 만든다. 거대한 건축물은 거창한 영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벽돌 쌓기에서 시작되었다.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나는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그 말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일 뿐이다. 행동 없는 희망은 무력하다. 몽상가는 끝없이 말하지만 건설가는 묵묵히 움직인다. 그리고 세상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에 반응한다. 감정에 따라 사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다. 그러나 행동으로 사는 이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바람은 흔들 수 있지만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동을 따르고 있는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기회가 숨어 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야 할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멈춘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커다란 기회는 언제나 불안과 함께 찾아온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릴 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가 눈앞에 있다는 신호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섰기에 위대해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움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다음 시도로 가는 연료로 사용했다. 두려움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에서 묶인다. 두려움을 적으로 보면 멈추고 두려움을 신호로 보면 전진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 앞을 가로막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두려움은 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가? 답은 곧 당신의 인생 곡선을 바꾼다. 부와 성공은 운명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성에서 시작된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분산된 에너지와 같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힘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과는 흐릿하게 남는다. 그러나 목표가 선명할 때 작은 행동 하나도 엄청난 추진력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강조했다. 명확한 주된 목적 definite chief aim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매일 깨어나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불확실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다. 명확성은 단순하다. 오늘 하루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잡음을 배제하라. 단 3가지를 꾸준히 완수하는 사람이 수백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간다. 명확성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에너지를 곱절로 만든다. 상상해보라. 햇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따뜻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돋보기로 모이면 불을 붙인다. 명확성이란 바로 그 돋보기다. 당신의 에너지가 모여 불을 지피고 그 불은 결국 성취의 불꽃으로 번진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선언하라. 나는 오늘 이 3가지를 반드시 완수한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명령이야말로 혼돈의 하루를 질서로 바꾼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명확성을 갖고 오늘을 사는가? 아니면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가? 그 차이가 바로 평범한 삶과 위대한 삶을 가른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풍요를 여는 훈련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식을 결핍에서 가능성으로 옮긴다. 결핍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감사에 집중하면 이미 가진 것과 더불어 다가오는 기회까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집중의 선택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단순한 풍요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훈련이다. 감사가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문제를 먼저 찾는 뇌에서 가능성을 먼저 찾는 뇌로 바뀐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행동하며 결국 더 많이 성장한다. 감사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의 반경을 넓히고 성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단,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히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흐릿하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한다. 내 호흡이 나를 지탱해 주어 감사하다. 오늘 마주할 기회에 감사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선언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의 자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라. 감사는 나의 습관이다. 나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영혼을 풍요의 주파수로 맞추는 훈련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문제에 먼저 반응하는가? 아니면 감사로 세상을 다시 보는가? 답은 곧 내가 끌어들이는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는 모두 환경의 산물이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해도 당신이 머무는 환경은 당신의 생각을 세우며 들게 하고 그 생각은 곧 행동을 규정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마스터마인드 원리라 불렀다.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늘 의심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그들의 말은 곧 당신의 내적 목소리가 된다. 그건 불가능해.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반대로 건설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확신은 곧 당신의 에너지가 된다. 할 수 있어. 방법을 찾자. 이 말들은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조용히 새긴다. 마치 차가운 방 안에서 따뜻해지려 발버둥쳐도 불가능한 것처럼 성장하려면 따뜻한 불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이 된다. 따라서 당신의 환경은 곧 당신의 미래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100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단 3명의 건설적 관계가 당신을 훨씬 더 멀리 데려간다. 마스터마인드 집단은 수가 아니라 진동의 문제다. 진실하게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소수와 연결될 때 그 에너지는 수십 배의 힘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목소리는 나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답은 곧 당신의 삶의 무게 중심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명령이자 내일의 현실을 짓는 벽돌이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 비하적 농담조차도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전환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나는 늘 게으르지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농담을 기록한다. 그리고 실제 행동 속에서 게으름을 정체성으로 강화한다. 반대로 나는 규율적인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창조하는 존재다. 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린다. 그 설계도는 결국 현실로 구체화된다. 언어는 씨앗이다. 한 번 던진 말은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흐른 뒤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부정적인 언어를 심으면 결핍과 좌절의 열매가 맺히고 긍정적이고 힘있는 언어를 심으면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맺힌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운명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규율적이다. 나는 풍요가 흐르는 통로다. 나는 내 삶을 건축하는 자다. 이런 문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뇌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명령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 언어로 내 미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답은 당신의 입술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생하게 그려진 이미지는 실제 경험처럼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리허설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눈을 감고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다. 뇌 속에서는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가 발화된다. 성공한 기업가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결과를 상상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그 그림은 결국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시각화는 반드시 감정과 함께해야 한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장면 속에 들어가 그것을 이미 살고 있는 듯이 느껴야 한다. 기쁨, 성취감, 자유로움, 감사의 감정을 그 순간에 불어넣을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재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각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다.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 그린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움직일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리허설을 거듭하는 것처럼 시각화는 당신의 뇌와 영혼을 미래의 무대에 맞추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명령하라.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나는 이미 이룬 자의 삶을 산다. 이 선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건축 설계도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곧 우주가 당신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한다. 삶은 언제나 시험을 준다. 하지만 그 시험은 처벌이 아니라 재료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모든 고통 속에는 반드시 동등하거나 더 큰 혜택의 씨앗이 숨어 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생각해보라. 강철은 불 속에서만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시련 속에서만 강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넘어짐과 좌절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넘어짐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새로운 힘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원망과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교훈과 힘으로 바꾸는 길이다. 같은 상처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날개가 될 수도 있다. 회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습관이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회복력은 질문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다. 나는 상처를 자양분으로 바꾼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불굴의 정체성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고통을 원망으로 남기는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꾸는가? 답은 곧 내가 얼마나 높이 설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과거는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다. 우리가 진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헤맨다. 그 결과 지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순간을 놓쳐버린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행동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어제의 생각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계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가 운명을 만든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기다. 현재의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슬과 미래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머무르며 후회는 언제나 과거에 머문다. 그러나 힘은 현재에만 존재한다. 하루를 살다가 혼란에 빠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생각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현재의 행동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모여 결국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잡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햇빛이 퍼져 있을 때는 따뜻할 뿐이지만 그것이 한 점으로 모이면 불을 붙인다. 존재란 바로 그 집약된 불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선언하라. 나는 지금을 붙잡는다. 나는 현재에서 힘을 창조한다. 이 말은 당신을 흩어진 삶에서 단단한 삶으로 이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현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는가? 답은 곧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짊어진 채 살아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날개를 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 상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 두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소멸시킨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과거의 사람인지 현재의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모습을 현재로 고정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린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여전히 그 실패 속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고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과거의 그림자를 끊지 못하면 미래도 결국 과거의 복사본이 되고 만다. 과거를 놓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실수를 짐으로 볼 수도 있고 지혜의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병을 가득 채우려면 먼저 그 안에 탁한 물을 비워내야 한다.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 깨끗한 물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선언해야 한다. 나는 과거를 짐으로 지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서 지혜만을 가져온다. 그 순간 과거는 족쇄에서 스승으로 바뀌고 당신은 가벼운 날개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과거를 짐으로 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안고 있는가? 이 답은 곧 내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인간은 늘 마음속에서 준비한 것을 현실로 불러온다.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다. 예를 들어보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나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은 집중을 흐리고 실수를 불러오며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 반대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합격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집중을 강화하고 잠재의식을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 기대가 곧 행동의 질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단순한 소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소망은 수동적이지만 기대는 능동적이다. 기대는 몸의 자세를 바꾸고 목소리의 톤을 바꾸며 결정을 바꾼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붙잡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망설이며 놓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나는 성공을 당연한 현실로 맞이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새로운 현실의 자석으로 전환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두려움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가능성을 기대하는가? 이 답은 곧 내가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는지를 드러낸다. 감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일관성은 정체성이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세상은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행동하는 사람을 보상한다. 생각해보라.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여 결국 산을 옮긴다. 헌신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일관성 없는 열정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규율은 햇빛처럼 매일 떠오르며 세상을 바꾼다. 일관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다. 나는 규율적인 사람이다. 이 선언을 매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행동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의지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1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을 얻게 된다. 작게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매일 쌓이면 결국 전설이 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감정이 아니라 규율로 산다. 나는 일관성으로 나의 유산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유언장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가? 아니면 일관성 속에서 길을 만드는가? 그 답은 곧 내가 남길 발자취의 무게를 결정한다. 이제 당신은 알았다. 아침에 자신에게 던지는 14개의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짓는 기초이고 삶을 건축하는 토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만이 정체성을 만든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선언이 뇌에 새겨지고 그 정체성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이 시간에 세상에 당신의 귀를 내어주지 말라. 대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휘관의 명령처럼 훈련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명령을 받아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짠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내 운명의 지휘관이다. 나는 내 현실의 건축가다. 나는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주에 내리는 명령이다. 세상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명령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당신의 아침을 붙잡아라. 당신의 목소리로 하루를 계시하라. 그 순간 운명은
당신의 선언에 굴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멈출 수 없다. 나의 운명은 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